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사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3단원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작년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한 어린이가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뉴스나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이 더욱더 안타까웠던 이유는 그 당시 그 어린이는 9세였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좀 더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 법안의 내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과 가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러한 법안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었고 12월 24일 법안이 공포되었어요. 법안이 공포되었다는 이야기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법이 이제 시행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걸 법안이 공포되었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올해 3월 2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죠. 맞아요. 바로 민식이법이에요. 이렇듯 법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국회예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고 국회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54쪽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수영이네 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나요? 한 친구가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네요. 수영이네 반 친구들은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그래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써서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어요. 이 편지를 받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그림 보며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초등학교 주변의 과속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이렇게 법률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법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 예산을 요구하거나 심의, 확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안전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신호등, 횡단보도 그리는 것조차 돈이 들죠. 그리고 과속방지터, 과속단속 카메라 이러한 모든 것들에 다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돈의 쓰임새, 그 돈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러한 것을 돈의 쓰임을 심의하고 확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법이 통과되고 돈이 쓰이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해요. 교과서 55쪽 함께 보도록 할게요. 국회란 무엇일까요? 국회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에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에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는 직접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지지하는 의원에게,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원칙에 따라? 그래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선출이 돼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 혹은 법을 고치거나 없애기도 해요. 올해부터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더 낮춰졌어요. 이렇게 법을 고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무엇에 따라?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해요.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곳에 얼마만큼의 돈을 써야 할까 고민해 보는 일. 여러분들도 혹시 용돈을 받았을 때 고민해 본 적 있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용돈을 쓰고 나서 혹시 반성했던 적도 있을까요? 국회에서는 지난해 예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사용을 한 것인지 혹시 불필요한 곳에 사용된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새롭게 필요한 곳은 또 어딘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결정해요. 이렇게 법도 만들고 정책이 필요한 돈에 대해서 고민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25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맞아요. 5년이에요. 대통령은 연임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단임제예요. 단 한 번만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연임이 가능하거나 연달아서 이어서 계속 당선이 돼서 대통령을 이어간다거나 혹은 중임이라고 해서 중임은 그 다음 해가 굳이 아니어도 여러 번 출마해서 내가 여러 번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럴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맞아요. 독재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단임제 그리고 기간은 5년이에요. 교과서 56쪽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영이는 신문기사를 읽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한번 신문기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땡땡땡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유치원과 학교 주변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는 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필요한 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땡땡땡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속도 제한용 안전표지,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맞아요. 속도 제한용 안전표지,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떠한 법률 제안서를 작성하고 싶나요? 우리도 한번 법률 제안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법을 만들거나 없애거나 혹은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조금 막막한가요? 매년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서는 어린이 국회를 개최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원리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린이 국회에서 법률을 제안하는 학생들의 발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도시와 시골 초등학교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충남 청양고등학교 김단우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연구회 대표 김단우입니다. 청양초등학교는 인구 3만 명 정도의 청양군에 있습니다. 청양군을 비롯한 많은 시골 지역 학생들은 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의 흐름에 주류해서 소외당하여 도시에 대한 동경심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도시 지역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시골 지역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저희 청양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작은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제 친구들은 얼마 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영화관이 생기기 전인 2017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문화적 혜택은 적지만 이 사진처럼 직접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아주 많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문화적 교류 및 농촌 체험, 생태 체험 교류입니다. 도시에는 다양한 박물관, 체험학습관, 공연장이, 시골에는 농촌 체험과 같은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각 고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 활발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기적인 소통입니다. 직접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자주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편지나 영상통화, 화상 연결을 통한 통합 수업 등으로 자주 소통해야 합니다. 셋째, 축제나 캠프 형식의 교류입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캠프를 함께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학교 단위의 교류와 개인 단위의 교류입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 단위의 동원 간 자매 결연을 확대하고 개인 간에도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